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AS텍입니다. AS텍에서는 제가 전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저 같은 경우도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저는 매수 매도할 때마다 실시간으로 우리 멤버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멤버분들도 대부분이 AS텍을 투자하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AS텍은 한 번만 매수한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비중을 늘려오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는 것이고, 좀 말씀드리자면 5월 3일에 AS텍 평소 매수 비중의 절반만큼 매수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5월 3일이 언제냐? 이날 이제 매수를 한 거죠. 첫 번째 신규 매수에 들어간 겁니다. 이날 5월 3일이면 이때 정확하게 이날 이제 매수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매수를 진행했어요. 지금 보시면 자, 5월 9일에 AS텍 평소 매수 비중의 절반만큼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추가 매수했다고 말씀드렸고요. 5월 9일이면 이날 이제 추가 매수를 진행한 거고요. 그리고 5월 13일에도 또 추가 매수했습니다. AS텍 추가 매수하였습니다. 5월 13일에 AS텍 추가 매수했다라고 또 실시간으로 이날 눌릴 때 실시간으로 추가 매수했다라고 또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비중을 늘려오면서 가져오고 가고 있는 기업이고, 최근에 어느 정도는 수익 실현을 이제 완료한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런 식으로 5월 17일에 AS텍 일부 매도했습니다. 비중을 꾸준히 늘려오면서 매수를 해 나가다가 5월 17일, 근데 이날 처음으로 이제 저항 맞고 떨어질 때, 이때 처음으로 이제 일부 매도를 했다. 현재로서는 대부분의 비중은 역시나 가져가고 있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 대략 1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16% 이상의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매수 매도 추천 리딩 아닌 거 다들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AS텍 상승 부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가 AS텍의 상승 부야에 걸렸죠. 그래서 상승 부야에 걸렸을 때 이런 식으로 다 말씀드립니다. 단기로 접근한 경우 매도 가능한 구간입니다. 저는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쭉 들고 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매수 매도 하는 내역들, 혹은 VI가 걸렸을 때, 혹은 갑작스런 변동성이 생겼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한 달에 24,000원밖에 안 해요. 한 달에 24,000원이면 제가 매수 혹은 매도하는 내역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AS를 제가 왜 꾸준하게 모아왔고, 앞으로의 모멘텀, 성장성, 방향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AS 같은 경우는 쉽게 말해서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원료 세계 1위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크림의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AS텍의 실적도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 1등, 전 세계 2등의 선크림 소재 기업이 전부 다 AS텍과 협력을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AS텍은 선크림에 들어가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만드는 세계 1위 기업이고요.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지금까지는 자외선 차단제가 동아시아권, 그 중에서도 한국 정도만 데일리 거의 매일같이 바르는 그런 기초 화장품이었지만, 이제는 서방권에서도 선크림은 매일같이 발라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하게 퍼지고 있어요. 한국인들 K컬처가 퍼지면서 왜 한국의 연예인들은 피부가 이렇게 뽀얗고 좋지? 이런 식의 인식이 퍼지다가 이제 몇몇 인플루언서들이 한국인들의 피부가 좋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선크림을 매일같이 바르기 때문이다. 이런 식의 영상이 꾸준하게 공개가 됐었고, 이에 따라서 서방 진영 쪽에서도 인식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제 삶의 질이 좀 풍성해지면서 이제 소득이 좀 올라오면서 저희 제3국가들, 동남아시아라던가 후진국들도, 남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남미, 동남아시아 이런 쪽들도 선크림을 바르고자 하는 수요가 꾸준히 올라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따라서 향후 10년 이상, 10년 동안은 매년 20% 가까운 성장성이 있을 거라는 그런 예측이 있을 만큼, 사실 자외선 차단제는 한국에서는 꽤나 과포화된 상태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인식할 수도 있겠지만, 서방 진영 쪽 혹은 동남아시아 후진국 쪽에서는 이제 막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건 트렌드가 멀리 길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에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탑티어 기업들과 전부 협력을 맺고 있고요. 현재 1위 기업인 바스프, 2위 기업인 DSM과 협력을 맺고 있는 것이고, 일단 2위 기업인 DSM과 이제 올해 5월부터는 독점 계약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독점 계약이라는 것은 단가를 높이고 그리고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만들겠다. 이런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1위 기업가는 어떻게 되느냐? 1위 기업가는 이제 이 소재는 이 원료는 이제 끝나게 되는 거예요. 계약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에 따라서 그럼 DHHB라는 이 선크림 원료에 대한 독점 계약이 있기 때문에 DHHB는 이제 바스프와는 이별이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침 혹은 역성장이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새로운 원료, 신소재가 납품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바스프와 독점 계약이었고요. 그리고 이게 5월에 끝납니다. DSM과 독점 계약을 맺었던 것이고, 따라서 5월이 끝나면서 DSM 쪽으로 물량이 고스란히 이동하는 것이고요. 그럼 바스프의 물량이 빵이 되느냐? 그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스프와의 그런 계약이 끝나는 것을 맞춰서 이 AS텍에서 미리부터 증설을 완료를 해놨고요. 대략 한 작년 연말쯤에 완료가 됐죠. 내년 상반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런 생산분만큼, 생산 시설만큼 또 추가가 됩니다. 지금까지 1200톤 정도가 생산 가능한 캐파인데 내년 상반기에는 1200톤이 더 추가가 돼요. 그러니까 총 2400톤이 된다는 것은 이렇다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수요 혹은 협력 업체들이 증가할 것이라는 계산이 섰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적인 증설을 하는 거예요. 1년 만에 무려 캐파가 2배까지 성장한다는 것은 지금 변압기 기업들도 이렇게까지는 캐파 증설을 안 해요. 슈퍼사이클에 있다고 하는 변압기 기업들, 전선 기업들도 이렇게까지는 캐파 증설을 안 합니다. 그럼에도 이 정도까지 캐파 증설을 한다는 것은 일단 전 세계적으로 자외선 차단제에 대한 수요가 올라오고 있고요. 특히 두 번째로는 그 핵심 소재를 AS텍에서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DSM과의 독점 계약을 통해서 바스포와의 계약이 기존의 DHHB 같은 경우는 깨지겠지만 다른 원재료, 다른 소재 같은 경우로 이제 옮겨 타면서 이제 소재가 다른 이제 소재를 옮겨 타면서 고스란히 이제 매출에 대한 점프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DSM은 굉장히 간절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AS텍에서 바스포와의 계약을 깨면서까지 DSM으로 갈아탈 이유가 있었느냐 이런 식의 의구심이 들 수 있겠지만,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바스퍼는 다른 소재로 계약을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는 게 가장 큰 이유이고, 두 번째로는 DSM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DSM에서 주로 생산했었던 아보벤존이라는 이 소재가 막히고 있어요. 왜 막히고 있느냐? 이 피부 쪽에서 혹은 선크림 쪽에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DSM의 주 소재 아보벤존이 퇴출되고 있습니다. 왜냐? 피부암. 피부암이라는 부작용,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견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에 따라서 각국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1위 소재였습니다. 이게 1위 소재였고, DHB가 약간 7위 정도, 3위 정도. 유기자에선 이제 유기물 쪽의 자외선 차단제 쪽에서는 소재로서는 3위 정도에 랭크되어 있었는데, 1위 소재가 이제 퇴출되는 수준이고요. 그 2위 소재 같은 경우도 역시나 이런 피부라던가 아니면 피부 쪽에서의 부작용이 발견되면서 역시나 퇴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DHHB가 이제 2위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수요가 증가하면서 AS텍이 DHHB를 맡고 있는 AS텍이 매년 2배가량의 캐파 증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 봤을 때, 그럼 1위와 2위의 시장을 먹었을 때 DHHB, 그러니까 AS텍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룸이 얼마나 커지냐, 이렇게 궁금하실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말씀드리자면 약 5배, 최소 5배에서 6배 사이 정도가 시장이 크기 때문에 DHHB 에 비해서 이제 옥시벤이라던가 아니면은 옥토크릴렌이라는 이제 2위 소재에 대한 그 시장이 크기가 DHHB에 비해서 대략 한 6배 정도가 크기 때문에 이런 시장을 만약에 다 장악한다고 한다면 지금 정도의 캐파보다도 오히려 더 늘려야 될 정도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커진다, 거대하게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이런 신소재를 통해서 그런 바스포와의 그런 계약 해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DSM의 주 소재가 빠르게 퇴출되고 있음으로써 결국 AS텍의 DHHB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독점적인 계약을 맺었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굳이 AS텍이 바스포와의 계약을 이제 끝내면서까지 DSM 쪽으로 독점 계약을 했다는 것은 더 높은 단가를 받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올해 5월부터는 DSM 쪽으로 넘어가게 되고, 따라서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부터는 실적에 한 단계 더 퀀텀 점프된 실적이 발표될 가능성이 꽤나 높다라는 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단기적인 그런 실적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 자체가 워낙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봐놓는다면 결국 꽤나
유효한 그런 실적에 대한 성장이 꽤나 강하게 그리고 장기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뭐 아마존도 그렇고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 대한민국의 화장품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이것도 K컬처의 하나의 이제 현상인데, 자 K 화장품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선크림 같은 경우도 아마존의 이제 상위권을 한국 선크림이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고, 한국 선크림은 대부분이 다 AS텍 이제 소재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대한민국에서 이제 어플이라던가 이런 화장품 순위를 봤을 때, 선크림 순위를 봤을 때 1위에서 10위 이제 자회사 타단제들 중에 8개 제품이 AS텍 소재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2개 정도가 무기자차이기 때문에 AS텍의 소재를 쓰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기자차, 유기물을 쓰는 선크림 같은 경우에는 결국 AS텍의 소재를 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서 한국 화장품들, 한국 자재차 단체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많이 팔리면 팔릴수록 역시나 AS텍 또한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마련되고 있다. 따라서 이렇다는 점에서는 꽤나 소외되어 있지만 실적 면에서는 꽤나 관심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AS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 같은 경우도 비중은 빠르게 그리고 크게 늘려왔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은 이미 저 같은 경우도 16%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고, 그리고 단기간에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길게 봤을 때, 장기적인 추세를 봤을 때에는 여전히 상승에 대한 그런 룸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 절대 아닌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